이런 가운데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 반발에도 석방 지휘를 지시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즉시 항고해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직 부장판사조차 이번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이런 중대한 논란이 존재하는데도 검찰은 즉시 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킬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하면 즉각 풀어줘야 하는데 집행정지 개념의 즉시 항고는 결론이 나기 전까지 계속 구속을 유지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구속 취소도 비슷한 제도여서 위헌이 날 경우 향후 재판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심 총장은 구속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산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신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입니다. 즉시 항고가 아닌 본안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상급심 판단을 포기한 것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도균 부장판사는 구속 취소 유감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현재 구속기간 계산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며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 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은 10일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번 중앙지법의 결정은 즉시 항고를 통해 취소되고 그로 인해 혼선이 정리됐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구속 취소 이후 증거인멸 우려가 부각되고 정치 혼란이 가중되며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비상체제에 들어간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때까지 광화문 천막 농성에 들어갑니다. 동시에 검찰이 윤 대통령과 한패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동 고발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 5당 공동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즉시 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증거인멸과 범인 도피를 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윤 대통령과 한패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무죄가 판결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 상고해가면서 괴롭히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패라서 그런 거겠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석방과 별개로 헌법재판소가 서둘러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사실 등이 확인된 만큼 파면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 행위, 명태균 특검법까지 거부할 경우 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2차례 의원총회와 심야 농성에 이어 야 5당이 함께 탄핵 집회에 참석하는 등 막판 총력전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극우 세력들에게 헌정 질서를 부정해도 괜찮다는 나쁜 메시지를 주고 폭동에 가담할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재질이 정말 나쁩니다. 앞서 야권에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프로스라고 검찰 내부망 있잖아요. 거기에 네네네. 글이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느냐를 이제 검찰 내부 분위기 바로미터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수사 불기소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그때도 아무도 말이 조용했죠,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도대체 검사들 뭐 하냐라고 했는데 오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박철환 광주고검 검사가 도대체 왜, 그러니까 제목은 구속 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였고요.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해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길 바란다. 왜 항고, 즉시 항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네. 대검 구성원들도 납득을 못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어요.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있는 거고 네. 하나 더 우리가 앞서서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이 지기현 부장판사의 판결 때문이잖아요. 결정 때문이잖아요.
법원에서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법원 내 코트넷 내부망이 네네. 있는데요.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이 나왔고 김도균 부장판사 부산지법 소속의 근데 여기서 이 김 부장판사가 현재까지 구속기간 계산의 선례는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시행되어 왔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즉시 항고 절차를 통해서 취소되어야 하고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다 라고 법원에서 비판의 올라온 글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원도 법원의 결정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검찰이 항고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글도 또 검찰 내부에서 올라오는 네. 근데 상황입니다. 그 이프로스나 코트넷 같은 경우는 내부 게시판이잖아요. 네. 근데도 항상 실시간으로 다 전 국민께 공유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쓰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고 네. 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열려 있는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여튼 비판의 목소리가 있긴 있으나 그렇다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글을 달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정말 이례적으로 한 명씩 이렇게 근데 누가 하나 이렇게 올린다는 게 여기서 되게 큰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하고 기사도 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도 문제 있다는 얘기를 힘들게 꺼낸 사람이 있긴 있는 거고 힘들게 꺼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번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아주 적진 않을 거라는 추측 정도는 해볼 수 있겠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수사팀에서도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것이 기존의 수사팀 입장과도 좀 모순되기 때문에 네. 이걸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문이나 설명 자료를 이렇게 보면 즉시 항고를 해주기 바라는 거 아닌가라는 그 뉘앙스가 약간 좀 들어가 있거든요. 판결문에 예, 우리가 실체 재판을 하기에 앞서서 절차적인 문제를 다 정리해 놓고 합시다. 네. 이런 취지의 느낌이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냥 즉시 항고를 안 해버리니까 네.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정리할 기회를 잃어버렸으니까 법원에서는 좀 약간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지기현 판사가 전 판사 이름을 이렇게 여러 차례 네. 하면서 이름 외울 정도로 하는 경우가 참 드문 것 같은데 법원이라고 하실까요? 그러면? 네. 지기현 판사가 그 결정한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잖아요. 그죠? 네. 시간 문제 하나, 그다음 또 하나가 그 수사 권한이 있냐. 요거는 진짜 맞는 얘기인가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검찰은 또 왜 그냥 수긍을 하고 이렇게 대혼란을 또 초래했을까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저도 진짜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궁금합니다. 궁금하면 안 되죠. 궁금한데 네, 법무관님은 아셔야죠. 지금 이제 네. 그 법리 문제를 놓고 보면 법원의 그 구속 취소 결정의 이유를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예. 크게는 우선 표면적으로 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속 기간을 도과해서 기소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구속 기간 도과의 그 계산 방식에 있어서 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실질 신문에 기록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법에 보면은 간 날로부터 온 날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런데 그 날이라는 표현을 써왔고 검찰에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 날의 계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일자로 계산을 해왔단 말입니다. 날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형사소송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한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는 구속 기간을 도과했다는 것, 한 가지 이유는 약간 북이 된 느낌이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그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느낌이 드는데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수사권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근데 사실 공수처 수사권이야 관련 규정이 정확히 없어서 네. 그거는 뭐 누구도 이렇게 확실하게 답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부분 구속기간과 관련해서는 법에 되어 있는 규정의 그 문헌의 해석이라던가 혹은 여태까지 관행이라던가 이런 거에 비춰 보면 네. 이건 아주 이례적인 결정이 맞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 김도균 부장판사가 지적했다는 것과 같이 도대체 지금 여태까지 구속된 사람들 중에서 지금 아마 구치소에서 지금 자기 구속 날짜, 구속 시간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이거 나도 이거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240시간이 넘은 사람들은 다 손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 이제 체포적 부심까지 지금 시간이 빠지면서 조금 더 뭐 계산이 달라질 수 있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네. 케이스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그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검에서 오늘 그 총장이 입장을 밝혔다고 들었는데 그런 입장이 확실하다면 대검에서 일선에다 고문을 내려보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라. 법원의 취지대로 시간으로 계산하자. 네. 지금이 관행이 잘못됐지. 그거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즉시 항고가 뭐 유신 잔재이기 때문에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그런 입장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법무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정부 입법으로라도 즉시 항고를 없애라. 예,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일관된 네. 입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네네네.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맨 처음에 그냥 이 뉴스 보고 야, 예를 들어 2시간 동안 뭐 수사기를 갔다 왔는데 그 2시간이라는 게 밤 11시에 갔다 새벽 1시에 오면 이틀 동안 날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틀이 그냥 그렇게 연장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약간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라면 설령 그 억울한 사람이 일부 생긴다 하더라도 그 방식을 바꾸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든 아니면 그 정당성을 우리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확실한 설명 자료가 네. 법원에서도 없었고 검찰에서도 사실은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충분한 설명을 지금 오늘 아침에 그 총장이 출근하면서 밝힌 입장과 같은 그런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설명이 없었죠. 그 점은 좀 총장의 아쉽습니다. 설명을 한 번 더 근데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게 네, 신무정 총장. 네,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뭐 도어 스태핑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 총장 입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무 관행 문제 등을 종합해서 석방을 지휘했다라고 하면서도 네. 기자들이 다시 물어봤어요. 구속 기간이 지나서 기소했다는 그 판단을 수긍하는 것이냐 확인 차원에서 물어봤더니 아니 이거는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이 지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법원 판단 맞지 않다는 얘기인 것 같고 관행해오던 게 있으니 이거를 다시 한번 진짜 재판에서 한번 우리가 다퉈보겠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그 윤석열 내란숙의 형사 재판에서 이걸 다시 다툰다는 이야기예요? 그 구속 취소 결정이 뭐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 이미 석방한 것을 뭐 다시 이 결정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다툰다는 방식은 어떻게 다투겠다는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절차내에서.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본안에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선회한다면 그 구속 취소의 결정이 잘못됐지만 우리는 어쨌든 석방을 했으니 근데 지금 보면은 다른 사람들 다 구속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저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든가 신병에 대해서 뭔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라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겠죠. 아니 그 말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하는 대검의 검사들이 법원에다 요청을 한다는 법원에다 거죠. 요청할 수 법원이 있겠죠. 직권으로 구속을 해달라.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 뭐 그 구속 취소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공수처 수사권은 절차 내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석방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구속 취소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투겠다는 것인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수사권 관련해서 이제 탄핵으로 가기 전에 하나만 더. 또 가기 전에. 그래서 궁금했던 것이 이게 그 12월 3일에 계엄 선포한 다음에 회의 안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들어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왜냐면 지금의 검찰 행동을 보면 검찰이 계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날 그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알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법무부 회의라서 법무부는 대검 회의가 아니라 법무부 회의인데요. 제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저도 뭐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만 저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기 근데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검찰이 그러면 심우정 총장은 왜 이렇게까지 풀어줬다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뭐 야당에서 비판도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심우정 총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여부는 향후 저 내란 공범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김성훈 그 경호처장에 대한 뭐 4차 영장 신청도 아마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향후 이 사건 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수사팀은 이 사태로 상당히 위축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기를 격려해서 이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철저하게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지 그런 여부를 아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번 사태를 겪고 보니까 참 저도 좀 여러 가지로 좀 속상함이라 그래야 되나 실망감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검찰의 이런 행동들 아니면 안에 뭐 이런 것들 보면 그림이 대충 나오긴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저희야 이제 워낙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수사팀은 강력하게 뭐 즉시 항소를 이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은 꽤나
누르려고 했었던 것 같은 그림이 바깥에서 볼 땐 그렇습니다. 네네. 그거는 맞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그냥 일종의 퍼포먼스 정도 한 거예요? 당연히 의견에 있어서 서로 간에 대립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그래요? 수사팀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일관된 입장으로 볼 때는 그 기소까지 한 것을 보면 네. 일관된 입장에서 보면 별 문제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건 수사 절차를 앞으로 뭐 계속 진행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리고 왜 이런 의혹이 생기냐면 검찰이 뭐 늘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체로 예를 들어 열흘간의 구속 기간 정도면 한 8, 9일째는 보통 기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굳이 10일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기소했다는 것 자체도 좀 수상스럽고 그리고 그 검찰총장은 또 고검장 회의인가요? 뭐 그걸 또 소집을 해갖고 또 역시 시간 끄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수사팀도 사실은 정말 의지가 있고 했으면 조금 더 빨리 이 기소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이 검찰총장도 이렇게 했던 고검장 회의하고 뭐 이랬던 거는 시간 끌어서 어떻게든 뭔가 문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들을 대비 내지는 준비 혹은 분위기 만들기 정도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구속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이렇게 반영된 거 아닌가. 뭐 저도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의심이 들고 좀 실망스러운 점이 있지만 그걸 뭐 제가 확실한 근거도 없이 여기서 막 뭐라고 비난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네. 어쨌든 좀 더 신속하고 좀 더 좀 이렇게 탈 없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뭐 없는 문제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적해 왔던 사람들인데 이런 빌미 여지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실 이 구속기간 산정이라는 건 워낙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것을 예측하진 못했다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간에 그렇게 당연한 것 사건을 기소하면서 이 뭐 전국 검사장 회의라는 형식을 빌리고 좀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좀 실망감이라 그래야 되나 뭐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원래 네. 수사팀 사무실에 달력이 있죠. 달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 관행상 이 네. 수사 기록 구속 사건 기록에는 구속 사건 부전지라는 게 붙습니다. 네. 그래서 체포 시한도 적게 되어 있고요. 네. 언제 신문을 하러 갔다가 언제 왔는지도 적게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 시간을 보면서 그 구속 기간 마지막 만기 날짜를 첫 번째 만기는 검은색, 두 번째 만기는 빨간색으로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놓치지. 그러니까 이런 구속 만기 부전지를 여태까지 작성해온 관행에도 어긋납니다. 이번 판결이. 그러니까 이건 되게 초보적인 실무인데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라는 거고 체포 적부심 시간도 사실 검찰에서는 체포 적부심은 구속 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근데 본인들이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검사장 회의를 해서 더 시간을 늘린 그거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이제 뺐을 경우에는 그거를 뺐을 경우에는 27일. 빼지 않았을 땐 26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참고로 생각을 해보시면 공수처에서는 27일까지가 구속기간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주장했었어요. 했었고요. 네. 또 하나 체포적 부심 들어왔을 때도 갔다 왔다 한 시간을 날로 빼야 된다고 처음에 주장했었어요. 언론 브리핑을 맞아요. 했다가 네. 나중에 그 시간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조심하라고 해가지고 시간이 맞다 이렇게 정정한 적도 있었습니다.